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금강경 책을 한번 펴보세요. 7페이지 금강경 7페이지 금강경에 대한 내용 하기에 앞서서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해드릴까 싶어요. 오늘 국형사에 가셔서 크게 형통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나라를 위하는 그런 사찰이기도 한데 국가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개인이 잘 되면 조금 더 좋고 나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면 더 좋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국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시대적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은 굳이 통일해야 됩니까? 라는 여론조사가 더 크죠. 여러분 자녀분들은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IMF 맞았을 때 금모으기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라는 개념이 좀 더 컸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나라를 먼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유럽에서 그리스가 부도가 날 때를 보면 그리스는 연금을 끝까지 사수하겠다. 자기네들 연금은 사수해야겠다. 국가는 국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쟤네는 좀 우리랑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연금 이렇게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 그리스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가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일단은 바꿔봐야겠다라는 여론이 더 높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금개혁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좀 재밌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 중에서 어디를 우선으로 할 거냐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개인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개인의 행복 추구와 관련해서 월정사에 영험한 것들이 사실은 이 오대산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광전 터와 관련된 부분 적광전 자리가 명당이라더라. 그렇게 해서 명당은 에너지를 확대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 오면 핸드폰 잘 안 되죠. 거지 같아서 그래. 그게 이제 원신호를 세게 쏴주는 것도 있고 증폭시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증폭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증폭기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꼽는 걸로는 영험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적광전짜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월정사 안에서는 삼성각자리 중요합니다. 삼성각자리. 적광전자리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제가 보기엔 삼성각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예전에 용선전이라고 임금 국가문서인 어첩을 보관했었던 자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맥의 구조상, 그러니까 명당의 구조상 적광전 다음으로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영험한, 자리가 영험한 게 아니고
야, 이거 뭐냐라고 싶은 게 입구에 들어올 때 보이는 요 일주문에서 이쪽으로 거쳐서 걸어 들어올 때 보이는 성황각입니다. 성황각. 절 안에 저렇게 성황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뭔가 영험하지 않았으면 살아남기 어려웠겠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황은 우리가 선앙당, 성황 비슷한 거예요. 선왕, 성왕 비슷한 건데, 선왕은 이제 우리적인 거고 성왕은 중국 쪽인 거예요. 도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비슷하게 쓰이는데, 그런데 성왕, 선왕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찰 안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저렇게 살아남아 있을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네가 아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언간하지 않았으면 절대 못 살아남아요. 절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자비롭고 이렇게 잘 포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쓸모없으면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독교 같이 배타적이지는 않은데 쓸모가 없으면 굳이 그걸 남겨놓고 계속 돌릴 필요가 뭐가 있어. 저런 건물 하나 짓고 유지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영험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험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호랑이를 물리치는 영험함이 있었을 거다. 호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이제 호랑이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물리치는데 나름 영험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물리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원사와 관련해서 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상원사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제석천상이었었어요. 제석천상. 제석천이야 신중단에 다 모셔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림으로 상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중국에 가면 언제나 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일본에도 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가서도 제석천상을 봤거든요. 저는 위태천, 제석천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상으로 그렇게 많이 모시진 않아요. 제석천이 가끔 나오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건 위태천이에요. 신중 중에서 제일 센 거는 위태천. 위태천은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든지, 이렇게 들고 있든지, 위로 들고 있든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금강절을 들고 있고, 제석천도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석천은 상당히 좀 곱상하게, 위태천은 무관복장으로 하고 있어요. 무관복장으로. 그러니까는 장군복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그 포마드 바른 것처럼 이렇게 날개가 쫙 이렇게 목도리도 마배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 이런 걸 보고 봉익관이라고 합니다. 봉황의 날개로 만들었대. 희귀템입니다. 왜 희귀템이지? 봉황이 없으니까. 봉황이 없으니까 희귀템이지. 그래서 그렇게 금강절을 들고 무관복장을 하고 장군복장을 하고 이순신 장군 같은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날개투구를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그게 위태천이에요. 위태천. 제석천은 귀족복장을 하고 있어요. 귀족, 왕이나 이런 대신이나 이런 귀족, 아주 잘 나가는 귀족 같은 스타일로 생겨서 금강절을 다소곳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석천. 제석천. 그런데 이 제석천은 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몇 군데 있어. 한 두어 군데 있어, 두어 군데. 근데 거의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밀교 쪽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하고 일반 현교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원사에 제석천상이 딱, 상원사에 가면 세 분을 눈에 이렇게 눈여겨보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문수동자상 가운데, 문수동자상 머리 이렇게 양쪽 닦고 있는 그게 애라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 따는 풍습이
이걸 종종머리라 그래가지고 따을 총자 뿔각자를 써서 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총각무의 기본 형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닦고, 그러니까 쌍상투가 결혼하면 외상투로 바뀌는 거예요. 외상투로. 배초고랭이 같이 이렇게 가운데다 틀었었잖아. 아니, 다 예전에 보셨었잖아. 여러분 정도 세대면 어렸을 때 뭐 시골 어른들 중에 아니 봤잖아. 쪽진 머리도 봤었고, 상투. 상투가 흔하진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흔하진 않았어요. 그 단발령 하고 나서 다 잘랐기 때문에 흔하진 않았는데 동네에 꼬장꼬장하고 별 볼 일 없는 어른들이 꼭 상투야.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디 상갓집이나 이런 데서 아는 소리를 더럽게 하다가 평상시에는 별 볼 일이 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이렇게 뵈면. 그리고 만나면 자꾸 뭐라고 해. 자꾸 뭔가 불만이 많아.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아.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쌍상투가 외상투가 된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어떻게 결혼한 사람을 표현할 것이냐, 나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조혼을 하기 때문에 나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그렇다고 반지를 끼면 반지를 빼놓고 다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머리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쌍상투, 결혼한 사람은 외상투, 여자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댕기, 결혼하는 사람은 올림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기생 머리를 올려줬다. 뭐 이런, 왜 들어봤잖아.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기생 머리를 올려줬다. 진짜 머리를 올렸다는 게 아니고 다른 뜻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문수동자상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옆에 문수보살상 됐고요. 그건 패스하고, 그 보물인데 그 패스하고, 그 옆에 선제동자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절에 다녀보면 동자상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동자상은 일찍 죽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동자상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일찍 죽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부전에 있던 동자상들이에요. 동자, 동녀.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죽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제사를 지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안매장해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상주가 되지 못합니다. 유교적으로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묘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크다가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조선 왕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생 문제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하잖아. 조선에 잘 나가는 임금들이 등창으로 죽고 창병으로 죽고, 그게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안 씻어서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안 씻어요. 그리고 이 안 씻는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대충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되죠. 안 씻어. 애를 낳고도 안 씻어요. 야, 그거 어떡할 거야. 그게 그렇게 웃을 일이야? 비극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비극적 얘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지금. 근데 세균과 바이러스 개념이 없을 때는 창피한 게 우선이에요. 지금은 창피한 것보다 위생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창피는 둘째치고 지금 살아야지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남편은 씻냐? 남편도 안 씻고 마누라도 안 씻고 이러니까 마누라가 죽지. 그래서 할머니들이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출산 문제. 출산 뒤에 처리를 잘 못하는 거죠. 깔끔하게. 그냥 특히 양반집에서 더 암이기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죽어.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말어.
안 되면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열어진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 여성보다 남성이 평균 수명이 짧죠. 그런데도 왜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머니들은 열어진 경우들이 좀 올라가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셔서, 다 그런 이유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 씻는 것 때문에, 잘 죽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약간 이렇게 취약하니까, 면역이 취약하니까 죽고, 그래서 이름도 이상한 이름, 천한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방비하려고 했었고, 색동저고리 같은 거 애들 입혀가지고 그게 약간 부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삿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고, 그런 비방들을 했지만 죽었죠. 그런 비방을 열심히 해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많이 죽고, 그렇다 보니까 지장전에는 선동자, 악동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어린애 죽은 귀신이 무당한테도 들어와요. 그런 걸 세탄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무당집에 가보면 과자나 뭐 이런 거 갑자기 어린 소리를, 갑자기 이렇게 고압적으로 지랄을 하다가 언니 왜 그랬어? 뭐 이런 거에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는. 근데 그 전에 휘파람 소리가 한번 나요. 휘파람 소리가 한번 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세탄이라고, 그 휘파람 소리를 새와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앙아시아 저쪽 샤먼에 새하고 나무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 선제동자는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봐봐, 되게 재밌어. 모든 수월관음도의 선제동자는 엉덩이를 빼고 이놈 자식이 무릎을 이렇게 반쯤 꿇는데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근데 선제동자상은 보기 진짜 어렵습니다. 선제동자상은 그림은 있어. 그림은 있는데 상이 없어. 상이. 그래서 그 선제동자상 보기 진짜 어려운. 그래서 뭐 옛날에 동자였었으니까 2000년 전 동자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 영감됐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게 꽂히니까 다 인생이라는 게 참 왜 언제 꽂혀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동자죠. 회춘에 어떻게 보면 늙지 않는 동자, 선제동자. 그리고 이제 저쪽 관세음 보살이랑 이렇게 같이 할 때는 거기 이제 알바 뛸 때는 남순동자라고 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인건비 정산 같은 거 할 때 따로 하려고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선제동자상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제석천상이 있어요. 제석천상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세 분 굉장히 중요하거든. 앉아 있는 걸 제가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죠.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부처님 옆에는 신들이나 보살은 함부로 앉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만 앉아요. 특별한 경우만 앉아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돼 있을 때는 앉을 수 있어. 보살들도.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에도 독립돼 있을 때는 앉을 수 있어. 같은 공간에 회화나 이런 쪽으로 있으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도를 보시면, 여기 월정사 적광전의 신중도도 보시면 104명이나 몰려 있는데 다 서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상으로 만들면 그림보다는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단가가 더 들겠다. 단가가 든다. 그림이 단가가 쌀 것 같아요? 상이 쌀 것 같아?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을. 단가가 더 드는데 왜 만들었을까? 뭔가 센 게 있다. 센 게 있다. 뭔가 영험한 무언가가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제석천의 정체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다음 달에 할 거예요. 다음 달에. 아니, 왜 웃어? 그게 그렇게 웃겨? 다음 달에. 이거 예고예요, 예고. 다음 달에 이런 거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형사만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어디죠? 구룡사를 가볼까, 정암사를 가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보살님들 여론이 뭐냐면, 덥대. 덥대. 쓸데없는 거 하지 말래. 힘들대. 늙어가지고, 댕기기도 힘든데, 더울 때도 꼭 댕겨야겠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제석천 얘기나 해주려고. 진짜예요, 진짜. 그 제석천 이야기. 진기하다. 몰라요. 얼마나 진기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기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상원사사 해볼까? 지금 뭐 궁리 중에 있습니다. 상원사사 하면 이제 좀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하면 좀 편하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우선순위 얘기했었잖아요. 제석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 관련된 부분, 국가와 관련된 부분이 다 얽혀져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아무튼 개인 쪽으로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중이 가는 쪽이에요. 시절이. 국가적인 부분이 계시면 참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뭐 지금 조금씩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순식간에 넘어간 그렇게 국가와 개인과 관련해서 이 무게중심의 변동보다 더 큰 게 반려동물에 대한 판단이에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입니다. 1,500만.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생각했을 때 3분의 1이에요. 왜 여러분도 이 안에도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개엄마, 개아빠도 많고. 진짜 네 새끼가 뭐냐? 개새끼. 이런 시절이 지금 도래한 거야. 그래서 그 진기하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개나 이런 동물들이 가축 개념이 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개가 가축 개념에 우리나라는 존재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개 이름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개가 반려동물로 들어오면 그렇게 애완동물을 거쳐서 반려동물로 이렇게 급성장했잖아. 개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듯이 올라간 거예요. 개 주식을 샀으면 지금 코인보다 더 벌었어. 지금 시절이 그런 거예요. 시절이. 개병원이 더 낫다. 사람 병원보다. 산부인과 의사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개병원에 의료사고도 없어. 개가 말을 하나. 야, 내가 수술하고 나니까 여기가 결려. 이런 얘기를 하나. 개가. 아니 뭐 어떡할 거야. 참아야지. 아무래도 의사가 가위 넣고 꼬맨 것 같다. 걔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울산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봤거든요. 건물 전체가 개병원인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건물 전체가 빌딩이 개병원인데 각 층마다 의사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병원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치과,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러면서 착착착 하면서 전체가 병원 건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다니다 보면 있잖아. 근데 개병원인데 전부 주인이 다른데 개병원이 됐다니까?
개 어벤져스 병원? 그게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개권이 그만큼 강화된 거지. 개권이. 그래서 이 개, 그거 좀 진귀하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개는 이름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개 이름은, 우리는 개 이름이 백구, 하얀 마음 백구 들어봤지? 누렁이, 황구, 검둥이, 검둥개, 바둑이,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누렁이는 노랗다라는 얘기고, 백구는 흰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류 구분이에요. 종류 구분. 검둥이는 검은 개, 바둑이는 흑과 백의 바둑판 같이 생긴 애. 바둑이.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야. 그리고 그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드디어 들어온 개 이름이 뽀삐, 해피 이런 애들. 외국 이름이라니까. 메리, 쫑, 해피, 뽀삐 이렇게. 뽀삐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우리가 화장지까지 만들어줬어요. 우리 집 화장지 뽀삐 이렇게. 아니 제 말이 맞잖아.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전통적인 개 이름이 아니고 전부 외국 이름이구나. 이 뜻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개 이름이 없었구나. 특수한 경우는 개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 이름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이제 얘기할 김지장 스님, 김교각 스님이라고 하는 김지장 스님이 중국에 데려갔다라고 하는 선청, 뭐 이런 개, 선청, 제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개 이름 붙여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룩소, 뭐 검정소, 아니면 칙소, 황소 이런 식 개념이 개의 명칭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가축 구분으로 됐었다는 뜻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저 어렸을 때라고 해봐야 불과 한 2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랬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개 때리다가 이웃집에 신고당하면 잡혀가요. 진짜.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게 거의 사람 반쪽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의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는 안 살고 개랑 산다. 지금 남자애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자친구를 안 사귀어도 더 재밌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게임 뭐 이런 거예요. 내 의지대로 어느 정도 되고, 사람이라는 게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짜증을 내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돈은 많이 들고, 그에 비해서 게임을 하면 돈이 더 적게 들고 내 뜻대로 다 되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명확해. 왜 내가 졌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안 하는 거고, 여자들도 이제 개랑 살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상황들이 그렇게 되고 있죠. 남자가 안 놀아주니까 여자는 이제 또 개랑 놀고, 이렇게. 그래서 개에 대한 비중,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비중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안에서 주목한 게 접니다. 제가 시류에 굉장히 밝잖아. 그렇게 해서 그 반려동물을 가장 먼저 이렇게 좀 끌어들였던 거는 불교다. 그리고 불교는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물하고 인간의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대화한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소부화에 보면 동물과 인간이 대화한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인도적 사고다. 본질에서는 같은 거야. 단지 걔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지금 현상적 차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개나 사람이나 그 본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지장 시황도 중에서 10번째 오도 전륜성왕 그림을 보면 진짜 그 되게 웃긴다. 사람이 잘못하면 가죽을 씌워서 내보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그림으로 해놨어. 반쯤 가죽을 이렇게 잡아서 씌워. 이렇게 씌우면 스타킹 쓰듯이 말 가죽을 쓰면 말이 되고 개 가죽을 쓰면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랬거든. 너는 씌울 가죽이 없겠다. 왜? 등치가 워낙 좋아. 그래서 하마 가죽을 씌워야 되나? 가죽 특대 하나 주문해라. 이렇게. 그리고 좀 섬뜩해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반쯤 가죽을 쓰고 있는 그림들이 나와. 되게 재밌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이런 게 인생인가? 그런데 그 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사상 가장 특이한 게 요 오대산에 있는 개부도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어떤 개에 대한 이야기. 그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불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대. 근데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 스님이 아니고 그냥 제가인으로 산 거예요. 불교적으로 잘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성지순례나 이런 데를 구경을 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한비야가 되고 싶었던 거야. 나는 여기저기를 쏘다녀 보고 싶어.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의미 없는 데가 아니고 의미 있는 데, 그러니까 성지순례죠. 이런 데를 다녀보고 싶었대. 이 얘기가 되게 웃겨요. 좀 읽고 있으면 이게 관함전서라고 하는데 나오는 건데, 홍경모라는 사람, 순조 때 사람이에요. 순조가 맨 마지막 고종 아들 순조 아니고 정조 다음에, 정조 아들 순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순조 다음에 이제 세도정치,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거 순조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양반이 여기 강원도 관찰사 같은 걸 했어요. 나중에 이조판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쪽에서 자기가 부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동네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 그래서 오대산에 개를 모시는, 개를 추모하는 부도, 큰 스님들에게, 큰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도 만드는 그 부도가 있었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절에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제가인으로 절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가 됐대. 잘 돌아다니라고 개로 만들어줬대. 너무 여러분 그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자기 딸 꿈에 나타나서 죽자마자 죽고 나서 자기 딸 꿈에 나타나서 내가 저 집 개로 됐다.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일반 개하고 다르더래. 그래서 최거사라고 부르면 대답을 하고, 뭔 개가 이런 개 같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 먹듯이 먹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면서 산대. 그거 되게 재밌어. 이런 개 같은. 그래서 그 개가 스님을 따라서 백두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니다가 결국 오대산에서 죽었대. 그래서 그 개가 워낙 특이하고 희한한 짓을 자꾸 했어서 뭔가 좀 다른 좀 약간 영이한 뭔가가 있는갑다 이렇게 해서 오대산 스님들이 화장을 해줬더니 사리가 10과가 나와서 개부도를 모셨대. 내가 나중에 부도전에 가서 그 개부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내가 그 생각했거든. 개부도 계속 존재하고 있나. 그래서
이 사리 얘기해주면 또 재밌는데 그 얘기는 안 해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는 안 해줄 거야. 그 얘기는 안 해줄 건데 요 개부도랑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개를 사람처럼 생각을 했었던 옛사람의 이야기. 예, 그래서 개로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얻었다. 그게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가 이제 사람 같은 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람 같은 개가 있어요. 여러분도 키워보시면 이 자식이 사람인가? 저녁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면 이렇게 짚어내리고 아유 오늘 힘들었어.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 아유 내가 요즘 이거 땀이 차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가능해. 그래서 그 개와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까 그 김지장 스님, 김경학 스님이 개를 데리고 가거든요. 반려동물로 개를 데리고 가서 지금도 그래서 중국 지장보살도에는 전부 개가 같이 나옵니다. 개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불화에도 개가 나오는 그림들이 몇 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도 그 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던 거야. 흐르고 있었던 거야. 고려불화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김지장 스님이 이 오대산에서 수행을 했었던 효명 성덕왕 아들이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 성지가 오대산이 아닌가.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개 천도제를 9월에 합니다. 9월에 개 천도제 한다. 개 천도제. 개 천도제. 아니에요. 안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키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백중 기도 기간 중이잖아요. 백중인데 자꾸 개위패가 들어와. 개위패가 들어와. 그거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몇 개 들어오면 분리시키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계단을 따로 만들어야지. 계단. 명단 계단. 명단 계단. 아니야. 9월 달에 영가 천원 무차 대회를 열 건데 우리가 영가 천원 무차법회를 열 건데 그때 3단을 만들 거예요. 3단을. 그러니까 조상단을 하나 만들고 하나는 계단을 만들고 하나는 수자령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나름 아픔이 있어. 어떤 경우도 제가 봤냐면 요즘 뭐 한 30만 원인가 주면 그 화장한 그 뼈를 구슬같이 만들어줘. 보셨어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요번에, 제가 그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일본 가서 금강스님한테 내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처음 화장해서 처음 쌤빙 뼈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압착을 해서 고온 고압으로 압착을 딱 해버리면 파란색이 나온대. 파란색이 나온대. 납골 땅에 좀 묵혔던 거를 고온 고압을 해버리면 까만색이 나온대. 그리고 땅에서 팠던 거, 땅에서 이제 매장했다가 이렇게 어떤 경우는 선산을 이렇게 다 납골 땅이나 이런 쪽으로 모으는 집들도 있거든요. 아니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이제 다 덜 흐트러졌으면 다시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서 다시 모시거든요. 화장을 해서 구슬을 만들면 투명한 게 나온다는데? 난 파란 거 나오는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 그리고 까만 거 나오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차이가 있대.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지? 내가 같은 재료인데 이게 땅 속에 있으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바뀌나? 뭘 이렇게 흡수하는 과정에서? 근데 태우잖아. 그냥 그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태우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개뼈를 이렇게 구슬같이 모아가지고 집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새로운 개가 사람보다 일찍 죽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개가 죽고 난 뒤에 다른 개를 같은 이름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복제는 안 되는데 개 복제는 가능합니다. 아니 있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으면 약간 이 정보에 어두운 것뿐이지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 개 복제하면 그거 돈 되게 많이 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시다시피 개 병원비나 개 미용이 돈 많이 들잖아. 그죠? 미용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털도 안 날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상한 썰이 있었어. 김일은 빡빡을 깎고, 김일 선수 있잖아요. 프로레슬링 선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영웅이었는데, 그 김일 선수는 머리를 깎고 마늘로다가 비벼가지고 머리카락이 안 난대. 아니 그런 썰이 있었어.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머리가 안 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몸도 안 좋고 박치기를 너무 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아지셨어. 다큐나 이런 데 보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이걸 좀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이종격투기 하신 분이나 권투 오래 하신 분도 이게 조금 그렇거든요. 아니 그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근데 그걸 박치기로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슬픈 그런 거를 제가 봤었는데, 다큐에서 봤었는데 그때도 머리카락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개털을 밀고 마늘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무튼 개랑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렇게 그러니까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어떻게 천도해주고 위로해줄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떤 경우는 그것도 있었어. 제 주변에도 있었어. 애를 잃어가지고 내가 요즘 기분이 안 좋다고 뭐 어쩐다고. 알고 보니 사람들이 다 위로했잖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있어. 있어. 뭐 자식을 잃어서, 뭐 딸을 잃어서, 뭐 있다니까. 찾아봐. 주변에 있어. 재밌어. 그래가지고 위패 읽다 보면, 이 영가 위패 백중대 읽다 보면 뭐 초롱이 영가 뭐 물론 뭐 사람 이름도 옛날에 되게 재밌는 분이 있었어. 변기 이래가지고 성이 양씨야 또 하필. 그래서 양변기 영가 이렇게 에라이. 그때는 몰랐을 거야. 그 어른 세대에는 양변기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랐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양변기가 된 거지. 그래서 있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천도를 3등분을 해서 반려동물 천도를 한 종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상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 사망과 관련해서 천도를 할까 싶어요. 그리고 불교의 천도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꼭 나랑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돼. 이게 참, 그리고 밑에를 또 올려줄 수 있어요. 유교는 밑에는 못 올려. 내가 내 자식의 재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수자령도 있고 여러분 정도의 연세면 형제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키우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늘상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게 있죠. 부처님 이렇게 보면 부처님하고 당신 이복 동생인 난타하고 나이 차이가 되게 나거든요. 되게 나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냐면 거의 한 20살. 부처님이 41살에 석가종 나라로 돌아오는데 난타는 그때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러면 17에서 19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몇 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중간에 삭제가 있었을 거다라는 추정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예전 어른들이 이렇게 막 7, 8씩 어떤 집은 막 10명씩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중간에 떴어. 그러면 삭제입니다. 그런 집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병으로 잃었거나 뭐 어떻게 잃은 거예요. 한두 명이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생각 다 있으시잖아. 그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수자령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수자령이 많이 아니. 수자령이 뭔지 아세요? 물에 떠내려간 자식. 그러니까는 유산. 요즘으로 말하면 유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가 발전해서 유산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유산보다 더 잔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수정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애가 한 100명 죽습니다. 수정 하나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하나를 수정시키는 게 아니야. 여러 개를 수정을 시켜. 여러 개를 수정시켜.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착상을 시켜. 나머지는 폐기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게 실패하잖아. 한 번만에 안 돼요. 잘 하면 한 1년씩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몇 년씩 고생해서 너무 힘들어. 돈은 둘째치고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은 젊으셔서 가서 그런 고통을 못 느꼈었던 거고 그냥 손만 대면 뭐가 생겨 이러던 시절을 살았고 지금은 안 생기잖아. 안 생기는 이유가 이미 시작점에 결혼식을 염색하고 들어간다니까. 이놈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흰머리가 있잖아. 아니 그거 몰랐어요? 어떤 경우는 달마대사가 신랑인 줄 알았어. 초혼인데 반은 없어. 야, 저기 무슨 재개발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훤하신 분들 있잖아. 아니 결혼식장에 다녀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있어. 있어.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벗겨지는 게 아니고 일찍 벗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흰머리도 40대도 안 나는 분이 있고 50대도 안 나는 분이 있고 30대 초반부터 막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 만년설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히말라야인가 싶은 애들이 있어. 그래갖고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 하는 것도 없는 놈이 뭔 스트레스를 받아. 차마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하는데 주변에 있어. 주변에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한 명이 인공수정돼서 태어나기 위해서 적어도 50에서 100의 수정란이 죽습니다. 진짜야, 진짜. 진짜.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는 유산이라는 게 있었어. 그거는 여러분이 임신한지 잘 모르고 몸을 막 이렇게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을 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 아니, 있어. 이 정도 안에는 있어. 그리고 진짜 슬픈 유산이 있어. 제가 너무너무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하제한.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어. 산하제한이 있는데 둘만 낳아야 되는데 셋은 학자금도 안 줘. 무슨 놈의 관공서에서도. 아니 맞잖아. 네. 그런데 또 여기 때 남아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이 딸이면 이렇게 불법으로 감별을 해가지고 삭제를 했어요. 아니,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던 세대야. 지금 이 안에 있던 세대. 그거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무슨 나란가 싶어. 그래 놓고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뭐 0.7이라는 동 0.6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그때 유산시켰지. 남자 묶어줬지. 그때 묶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바깥 양반들이 그렇게 있으나 없으나 식으로 살면서 내시 같은 인생을 산 거 아니요? 있어. 찾아봐, 있어. 다 여러분 세대 얘기예요. 다 여러분 세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전 세계에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묶어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야, 그거 동물한테도 함부로 못 묶는다. 동물도 그 함부로. 국가가 국민을 묶는다고? 그래 놓고는 불과 2세대 지나니까 애가 없다고. 애를 셋 낳으면 애국자라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세대 평균이 6명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우리는 4이었는데 6 막 이렇게 나면 흥부 새끼라고 놀렸어. 아, 진짜. 진짜. 지금은 셋을 낳으면 애국자래. 미친놈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다 애국자다. 애국 자손의 후손들이구나. 아, 진짜 제가 약간 이렇게 희화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슬픈 국가적 현실이에요. 아까 반려동물 죽는 문제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슬픈 일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낙태를 강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고자를 만들어주고, 한쪽은 낙태시키고 한쪽은 고자 만들고. 야, 이게 국가가 할 일이야? 근데 그때 남성보다 여성의 아픔이 더 컸죠.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나랑 같이 있었던 기간이 있잖아. 남성은 상대적으로 그걸 잘 못 느끼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유산에 2종류의 유산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연유산. 자연유산은 차라리 정신적으로 정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인연이 아닌가 보다. 아니, 고통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된 걸 어떡할 거야. 물론 내가 몸을 좀 더 잘 조시니 지금은 나이 들어가지고 임신하고 이러면 병원에 가보면 이게 좀 위험해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0달을 자빠져만 있던데. 아, 진짜 나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야, 그러다가 근육 다 빠지면 나중에 재활같이 움직이기 시작해. 아니, 진짜요. 몇 달을 계속 누워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애 낳자마자 밭일하러 나간 세대잖아. 그러니까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그 병원도 별로 없었고, 그 상황에서 임신 초기에 이렇게 밭일을 좀 쉬게 하다가 유산.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유산한지도 모르고 유산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 푸세식 화장실이라서 하혈인가? 이러다가. 아니, 진짜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리고 그게 초산이면 절대 안 그래요. 한 4대 난 상태에서 그러면 힘만 주면 나와. 잘 안 나올 때는 가물치. 잘 안 나올 때는 가물치. 약간 미끄럽고 이렇게 해서 잘 나올 거라고. 그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게 감염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끄럽고 기니까 잘 나올 거다. 가물치. 아니야, 잘 안 나올 때 가물치. 그 다음에 낳고 난 뒤에는 메기하고 붕어입니다. 붕어는 용대라고. 그리고 그 붕어 애 낳고 그 잉어 주는 풍속은 노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나와. 그래서 공자가 애를 낳는데 노나라 임금이 관리니까 잉어를 줬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공자가 자기 아들 이름을 잉어라고 지었어요. 진짜야. 그래서 공리야 이름이 잉어리자야. 잉어리자. 아 거짓말이 아니야. 감동을 해가지고 애 새끼 이름을 잉어라고 지니까 애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래서 공자보다 일찍 죽어요. 아 진짜라니까. 찾아봐. 내 말이 다 맞나. 내가 유교를 한 사람 아니요. 내가 성대에서 유교했잖아 또. 자꾸 내가 제사 얘기 이런 거 하면 스님이 뭔 제사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내가 유교야 사실은. 내가 유교 진흥장학금 받고 공부한 사람이라니까. 아 진짜야 진짜. 진짜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유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영유아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죽으라 고사진해도 잘 안 죽어 생각같이. 근데 예전에는 사소한 걸로 죽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번에 일본에 그 승가대 교원 연수 교수 연수들 갔을 때 저랑 같이 방슨 선생님이 언제 정년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정년 나이 지났는데 호적이 잘못돼 갖고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러더라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전에 죽을까봐 늦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꼭 주민증 안 까고 내가 몇 살인데를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행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천도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영가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무차대회라고 하는 걸 여는 거예요. 무차는 막음이 없다. 예전에 우리 나홍 스님 선생님이 여기 북대랑 영감사에 계셨던 그 나홍 스님 선생님이 지공 스님이에요. 근데 지공 스님이 인도 분인데 이 고려로 와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공 스님의 방식에는 성별 지위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귀족제 사회인데 귀족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대하면서 가르치는 거야. 그게 이제 무생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계할 때도 그 무생계가 성별, 그러니까는 지금은 성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성별이 의미가 있었잖아요. 남성이 유리했지. 네. 지금은 여성이 더 지랄 같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남성이 유리했어. 남성주의 사회였어. 그걸 많이 타파해낸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 이 남녀차별이 있었던 그 시절에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불교에서 교화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넘어서서 평등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을 이어서 이 무차는 막음이 없다. 누구가 와도 막음이 없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 원래 그 수륙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내일 제가 진관사 가서 사실 수륙제 얘기나 뭐 이런 걸 또 좀 해야 되는데, 나도 날짜를 거지같이 잡았지. 일본하고 금강경 봉창기도가 겹치는지도 잘 몰랐고, 철야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잡은지도 잘 몰랐고, 이게 사람 이러다 죽지 싶어요. 이러다 죽지 싶어. 야, 철야하고 그 다음날 가서 쌩쌩한 것처럼 또 이렇게 이거 아니요? 또 이렇게 그러다 이제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가면 개부도 옆에 개부도 옆에 하나 쓸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동물과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평등과 화해, 그리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화해,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피지도 못하고 죽은,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피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과 약간의 미안함, 어쩔 수 없는 미안함. 그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뭔가 약간의 그 애잔함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제 생각에는 가슴에 묻고 갈 게 아니고 가슴에 묻어봐야 화병밖에 안 돼요. 묻지 말고 털어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수륙제도 내나 그런 거거든요. 수륙제가 천지, 하늘과 땅, 명양, 죽었거나 살았거나, 수륙, 무태 살거나, 그러니까 땅에 살거나 물에 살거나, 그걸 다 아울러서 이거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수륙제예요. 수륙제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월정사에서 상원사가 내가 조금 약간 상원사에 대해서 나 불만이 있는 게 상원사가 원래 수륙제 사찰이었었어요. 조선 초기에. 네. 조선 초기에 사마사가 지정받고 나중에 사마사 견암사가 수륙제 사찰로 지정받고 사마사가 풀리면서 상원사가 수륙제 사찰이었거든. 그런데 사마사가 수륙제로 무형문화재 등록이 될 때 진관사는 들어갔는데 상원사가 안 들어갔어. 그때 상원사도 저요 이렇게 해서 비비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여기 물도 없는데 뭔 수륙제예요? 물이 없잖아. 물이. 진관사는 있냐? 진관사는 물 있냐? 수륙제가 물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천지 명양 수륙제를 줄여서 수륙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륙이니까 바다 용왕제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모든 살았고 살아있고 죽어있는 모든 생명의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는 게 수륙제예요. 그래서 영험한 사찰에서는 하는 게 수륙제입니다. 그리고 상원사가 수륙사로 지정되는 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지정한 거예요. 조선에서 지정한 거예요. 상원사서 그냥 우리 수륙사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좀 상원사가 좀 밝혔으면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석천도 좀 하고 수륙사도 좀 하고 이런 거를 좀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상원사가 수륙사찰이었던 줄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공식으로 인정하는 영험한 터예요. 상원사가. 중대가 원래 중대 사장이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큰 게 지정되는 데는 다 그 터 자체가 최상급 사찰들에만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영험한 데에 지정을 해. 국가가 이렇게 지정할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이 왕이야. 그런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발복하는 중요한 종교 행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영험한 데를 찾지. 자연스님 포교당이 하겠어? 세상이 다 그런 거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옛날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약간씩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많아질 때 털어내야 될 부분은 털어내는 게 좋아. 근데 그거를 사실 뭐 수자령이나 이런 부분은 미안한 얘기인데 그 사람으로서는 못 털어내요. 어떻게 털 거야? 그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털 거야? 그래서 그거를 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조금 털고 행복하게 갈 수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에 어른들도 좀 털고 아래도 좀 털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러분 6월 달에 그 돌아가신 분 수계도 받았죠?
그걸 갖고 와. 갖고 와. 우리는 10,000원 받을 거예요. 10,000원. 싸다. 내가 진짜 딴 건 몰라도 이 기본 단가 책정은 굉장히 낮게 합니다. 스무스님이 추가로 좀 더 뭐 딴 거를 옵션을 자꾸 올리긴 하는데 기본 단가는 싸다. 10,000원 받고 그 수개첩이 있으신 그런 돌아가신 분들은 수개첩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거리 금강저하고 호마목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 이름을 써서 다 살라드릴 겁니다. 살라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수개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수개첩하고 호마목을 드릴 거예요. 수개첩하고 호마목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 수자령이 나는 하나가 아니고 셋이에요. 뭐 넷이에요. 진짜 슬픈 분이에요. 그냥 유산됐어도 슬픈 거고 정부 시책 때문에 셋, 넷을 유산시켰다면 진짜 힘든 거예요. 한 방에 다 안 됩니다. 수자령 1, 2 넘버링 해야 돼요. 넘버링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왜냐면 이름이 없어.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서.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쓰면 되는데 이름이 없어. 난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름을 쓰셔서 그 수개첩에다가 만들어 두시면 그걸 위패로 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부처님하고 조금이라도 인연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개첩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호마목에 기원을 써서 다 살라서 천도시켜 드리는 방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자,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영가 이미 개첩을 갖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개첩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모았다가 관에 넣어서 한꺼번에 태우는 겁니다. 원래는 너무 많아서 태울 정도를 오버해요. 관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관에 개첩을 넣으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중간에 한번 사르셔야 되고, 특별하지 않으면 내 거는 내가 잘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염라대왕한테 갔을 때 변증하는 카드로, 제가 전에 그런 거 제 밴드에 올려드렸었는데, 손발톱도 옛날 양반들은 평생 깎은 거를 안 태우고 다 모아서 그렇게 관에서 그런 게 유물들이 나와요. 왼쪽 손, 오른쪽 손, 왼쪽 발, 오른쪽 발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나온다니까. 평생 깎은 거를 다 모은 거예요. 평생.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잘 보셨으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를 다 모으는 분들이 있었다니까. 모은다니까. 깡통 같은 데다가. 지금같이 그냥 청소기로 찡 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다 그런 건 모아서 태워가는 거고, 돌아가신 어른 거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어른 거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호마목만 하시면 돼. 그러면 위패는 못 받으니까 내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용 금강저를 준대요. 아우, 너무 내가 보기엔 좀 추접지. 있으면 말지 그걸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참 아깝지.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기서는 아유 막 이렇게 웃는 것처럼 하지. 나중에 전화 많이 된다. 그래서 위패가 있으신 분은 차량용 금강저 그거 여러분 그 은색으로 된 거 받으셨잖아요. 그거 플러스 호마목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돌아가신 분이나 영가나 그러니까 수자령이나 뭐 반려동물이나 위패가 없어요. 이러면 개첩하고 호마목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소각하기 전에
부처님 단위에다가 쫙 올려서 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쭉 올렸다가 9월에 태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너무 빨리 와가지고 뭐라고 할 거니까 또 승호 스님이 또 막 놀 데도 없는데 또 어떻게 하라고 또 막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8월 끝나고 좀 갖다 놓는 걸로 8월 끝나고 갖다 놓는 그거 여러분들이 막 보내면요 적광전에 예불 못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3단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조상단은 가운데 모시고 좌측에는 수자령을 모시고, 좌측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넘버 2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들을 모실 거예요. 그럼 반려동물은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반려동물 개첩이 있으면, 반려동물 개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있습니다. 벌써 있습니다. 있으면 금강절을 드리고요. 금강절 그 차거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신 분은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수자령은 어떻게 합니까? 수자령이 한 분인 경우는 한 분만 쓰면 되고, 나는 수자령이 좀 여럿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해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수자령 1, 수자령 2, 수자령 3. 대신 내 이름을 써야 돼요. 관계를 써야 돼. 누구 수자령인지 모르잖아. 내 수자령이라는 걸 써야 돼. 그리고 난 못 오는데, 안 그러면 내 주변에 누구 있는데, 이거는 붙여도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수계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참석이에요. 당사자 참석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천도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히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부피가 되면 내가 보기엔 저거 들고 오기 힘들어. 그러면 붙이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9월에는 그렇게 영가천도 무차법회를 할 겁니다. 무차법회를. 그래서 동물과 인간, 그 다음에 태어난 분과 태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까지 아울러서. 그리고 이 얘기 잠깐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천인가몽설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기운이 막혀 있으면, 사람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자연의 기운도 막힌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입시안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쪼려 있기 때문에 쪼려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작용하면 추위로 된대. 그 입시안파를 이제 정부에서 한 방에 없앴죠. 앞으로 쭉 당기면서 한 방에 없앴는데, 수능을 여름에 보면 좀 더 좋겠다. 그럼 여름이 좀 기온도 내려가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선시대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이다 어쩌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이 많으면 그것이 잘 안 풀어져서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대. 그러니까 장화홍련 같은 놈들이 많으면 기운이 찝찝해진대. 그래서 국가가 수륙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행 수륙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주도로. 왜? 그거를 풀어줘야 그 대응점인 인간계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1차적으로는 마음에 짐을 덜고, 돌아가신 분들이나 태어나다가 힘들게 되신 분들에게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공덕이나 가품을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전체가 화합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방식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그러한 화합의 장, 이거를 해원이라고 하는데, 해원, 원을 푼다. 원을 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인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장화홍련
맨 마지막 보시면 빠이빠이 하고 가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차라리 발로 해서 자자가 원래는 발로인데 포살 말고 자자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차라리 그냥 발로 하고 드러내서 그냥 퉁쳐버리는 거거든요. 양명항 쪽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짓눌러서 걸렸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화합되고 잘 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걸렸던 걸쇠가 사라지면서 조금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순기능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그러한 천도법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아놓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 7페이지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